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서블릿 1, 그죠? 서블릿 1에서 서블릿이 무엇인지, 서블릿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습을 좀 하면서 한번 HTML로 응답하는 코드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에 추가된 내용들을, 서블릿의 2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자, 서블릿은 자바 파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죠. 자, 초기의 웹 프로그래밍에서는요, 말씀드린 바대로 JSP 표준보다 이 서블릿이 먼저 등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서블릿에서 우리가 서블릿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에 요청을 처리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뭐 예를 들면 서블릿은 클라이언트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했지만, 자, 클라이언트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서블릿이 어떠한 통계 컨테이너에서 생성해주는 객체들을 그죠?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계 컨테이너 안에서 이 서블릿이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DB하고 로직을 수행할 게 있다면 수행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HTML 형태로 우리가 그대로 돌려줬죠. 요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요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역시 처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후에 이 비즈니스 로직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디자인 패턴들이 많아요. 그러한 패턴들에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처리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주는 게 이 서블릿이 하는 역할이죠. 맞습니까? 자, 또 요거는 뭐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작동 방식은 이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자 한다면,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왜 자바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서블릿의 강점이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애초에 서블릿의 특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클라이언트에서 서블릿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에서는, 그죠? 서블릿 컨테이너를 만들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스레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바에는 멀티 스레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강점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동 방식은 앞에서 봤듯이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가서 이제 웹서버에서 다시 이제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뭐 이거 동일하다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서블릿 컨테이너가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서블릿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한번 여기에서 어떠한 점이 우리가 강점인지 보죠. 자바가 다른 CGI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보통 펄이라든지 펄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비해 장점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이 서버한테. 그죠? 그러면 자바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JVM이 있어요. 그래서 JVM이 해당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스레드와 서블릿 객체를 생성을 해서 서버가 부하가 심하지 않고 빠르게 응답 속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바는 멀티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멀티스레드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개, 여러분들 PC에 보면 코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쿼드 코어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코어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면 동시성과 병렬성, 컨커런트하고 그리고 패럴리즘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스레드의 개념인데요. 스레드는 프로세스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도 그래서 제가 자바를 공부를 좀 하고 오시라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CGI 언어는 스레드 생성이 아니라 요청 처리를 위한 요청 처리가 들어오면 객체가 즉 그걸 처리하는 어떤 처리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애가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상조하기 때문에 서버의 부하가 심해진다 하여 보조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그림을 일단 보죠. 이거는 CGI 언어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리퀘스트가 뭐 지금이야 그림으로 제가 뭐 4개밖에 안 적었지만 수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서버에서 그냥 서버의 메모리에 수많은 메모리를 잡아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폭증이라고 하죠. 폭주, 서버에 이제 접속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폭증이라고 하는데, 그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 뭡니까? 객체들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 객체들이 생성이 되면서 수많은 메모리를 잡아먹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접속자 수가 많다면 얘는, 이 서버는 다운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운이 됐다면 막 이상한 웹페이지가 뜨는 사실들을 많이 봤죠. 그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자바로 고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JVM이 이제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자, 수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그죠? 뭐죠? 이 스레드도 계속 생성이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레드가 계속 생성이 돼도 얘도 뻗기는 마찬가지예요. 스레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자바에는 스레드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풀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풀이 웅덩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 풀이 있고요. 여기에 작업 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수많은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도 여기에 작업 큐에 이렇게 작업량만 쌓입니다. 작업량이 이렇게 쭉쭉 쌓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스레드 풀에서는 우리가 자바는 스레드 풀에서 반드시 제한된 개수의 스레드를 만들거든요. 제한된 개수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더 이상 스레드가 생성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4개면 4개, 아니면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딱 만들어 놓고, 스레드가 얘를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요 엔드 유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아무리 많은 웹서버에 이제 많은 이제 엔드 유저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작업 큐의 양만 늘어날 뿐이지 서버에 이 스레드가 새로 생성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를 계속 재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버가 부하가 그렇게 심하게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완만히 저하는 되겠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웹페이지가 다운이 돼가지고 웹서버가 다운이 돼서 여기에 막 이상한 페이지를 띄우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렇게 바뀜으로써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특히 국가기관에서 접속하는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몇 번째 대기 손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죠. 그죠? 숫자로 표시가 되면서 안내가 들어옵니다. 그죠? 이런 페이지가 뜨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바의 스레드 풀을 사용을 함으로써 작업 큐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요청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개수를 헤아려서 실시간으로
다른 접속자들이 들어오면 이러한 웹페이지 화면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 엔드 유저들은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구나. 아유, 다음에 접속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웹브라우저를 닫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편리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방식입니까? 그죠? 갑자기 훅 다운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메모리 객체를 수많은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고 제한된 개수의 스레드만 만들어 가지고 작업 큐에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작업을 실행하고 돌려주는 방식. 이게 바로 스레드 풀의 개념. 그게 바로 자바의 강점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웹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죠. 대다수가 요즘에는 스레드로 이제 이런 만들어가지고 이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예전이라고 하면 한 5년 전쯤에는 많이 다운이 됐는데 이제는 다운은 안 되죠. 다운은 안 되고 이렇게 대기열을 보여주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강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서블릿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바를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블릿이 이제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 처음에 클라이언트 1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퍼스트 서블릿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생성이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서블릿이 있으면, 없으면, 노죠. 그죠? 노기 때문에, 먼저, 얘는, 메모리 영역, 힙, 그죠? 힙에다가 찾습니다. 이 first 서블릿이 메모리에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없다.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first 서블릿을 메모리에 로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초로 우리가 init이라는 서블릿 메서드 중에서 우리가 두 개다고 first만 써봤는데 조금 이따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init이라는 것과 destroy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nit 초기화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엔드 유저에서 요청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방식이 get 방식이냐 아니면 post 방식이냐에 따라서 두 get이나 두 post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엔드 유저한테 이렇게 돌려줘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서블릿이 생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메모리에 로드가 되어 있고 제거가 안 됩니다. 다시 요청이 또 들어오겠죠. 요청이 되면 물론 실시간 지속적으로 이거를 요청을 하지 않는 사람 요청이 안 들어오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얘는 제거가 쓰레기 객체가 돼서 자바에 보면 가비지 컬렉터라는 GC라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쓰레기 수집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바의 또 강점이죠. 자바는 뭡니까? 메모리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이런 쓰레기 객체가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역시 퍼스트 서블릿으로 매핑이 된 곳으로 또 갔어. 그런데 메모리에 보니까 이번에는 있거든. 그죠? 로딩된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새로 생성하지 않아요. 새로 생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없다면 생성은 해야겠죠. 그래서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생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바로 빠지죠. 빠져서 바로 두 get과 두 post를 실행을 하고 응답을 해주죠. 그러면 처음에 접속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접속한 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first 서블릿이 만들어지지만 결과론적으로 얘를 만들어 놓고 다음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계속 한다면 상당히 응답 속도가 빠르겠죠. 왜? 이러한 과정을 수행을 안 하니까 메모리 로드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죠. 이해됩니까?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자바의 강점이죠. 메모리를
다시 잡아먹는 거를 적게 하고 스레드를 제한되게끔 생성이 되고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 큐에 이제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행동을 한다. 수행을 한다. 라는 게 바로 서블릿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해봤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블릿 객체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요청과 관련된 거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 그죠? 요거는 누가 제공해 준다? 그죠? 톰캣 서버 컨테이너가 제공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get 방식과 post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init 메서드, destroy 메서드 얘는 최초로 로딩이 될 때 그때 init 메서드가 단 한 번 호출이 되고요. destroy는 걔가 이제 이 first 서블릿이 사라질 때 destroy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HTTP Sublet Request, 즉, 뭐죠?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공부를 할 텐데,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authenticate라는 게 있어요. authenticate.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여튼, 이러한 놈은, 요 메서드는 뭐냐면, 요청한 사용자가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의 로그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메서드인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하죠. 알겠죠?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로그인 인증을 할 때 이제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 방법을 보안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change session ID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재 요청과 관련된 연관된 현재 세션의 아이디를 변경해서 새 세션 아이디를 반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션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세션을 다루는 장이 다음에 나올 건데요. 이 세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접속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끊지 않는 이상 혹은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로그인 정보하고 이 로그인 정보가 서버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계속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 사이트 들어가면 몇 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런 행위가 없으면 몇 분 뒤에 자동으로 연결이 끊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세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 연결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get context path. 얘는 context path 아시죠? 프로젝트명이 context path라고 했고요. server.xml에 우리가 서블릿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걸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요청한 컨텍스트를 가리키는 URI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이 URI라는 거는 뭐냐면, 전사적 자원 식별자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얘는, URL과 다르게 얘는 스키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웠다면 이해를 하실 텐데 URI 방식은 우리가 어떠한 네트워크상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문자열을 전송을 하고 문자열을 어떻게 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get cookies라고 해서 까자가 아니고요. 쿠키가 아니고요. 얘는 클라이언트가 요청과 함께 보낸 쿠키 객체들을 배열로 반환합니다. 자, 이거는 쿠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쿠키는 세션 이전에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쿠키도 내나
똑같아요. 이렇게 세션처럼 연결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세션은 제가 로그인 정보가 서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쿠키는 자기 로컬 엔드 유저에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PC를 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클라이언트에 접속해서 아이디하고 비번 쿠키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읽어드리면 그죠? 이건 취약하다 그죠?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용량도 4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쿠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등등 뭐 이런 게 뜨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역시 쿠키하고 세션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get header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특정 요청에 대한 헤더 정보를 문자열로 반환해 주는 건데 이 헤더에 우리가 포스트 우리가 포스트 방식에서 뭡니까?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고 들어오면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가면 URL에 그 값이 나타나지 않고 헤더에 실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얻어볼 때는 이렇게 getter인 getHeader를 이용을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getHeader names name을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열거 타입으로 제네릭 타입, 열거 타입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열거형으로. 그리고 get method 아시죠? 요거는 우리가 HTML에서 폼 태그에서 get을 보내냐, post를 보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요청인지 우리가 반환을 해주는 그러한 get 메서드고요. 그리고 get request URI 해서 얘는 요청한 URL의 컨텍스트 이름과 파일 경로까지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얘는 URI는 파일이라는 이런 스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의 로컬 PC에서 어떠한 이제 요청한 URL에 이제 그런 파일까지 경로까지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전사적 자원 식별 관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URI입니다. 되죠? 그리고 이제 get subletpath 이거는 JSP 이름을 이제 우리가 서블릿이나 JSP 이름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get session, get path info 등등 이런 것들도 역시 세션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낸 URL과 관련된 추가 관련 경로 정보를 반환을 해주는 게 get path info. 나중에 다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요거는 리퀘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리스판스, 우리 이제 서블릿에서 리턴할 때 HTML 코드를 리턴을 해줄 때 우리가 쓰는 방식 메서드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add cookie 이거는 응답에다가 우리가 쿠키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쿠키라는 그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리턴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add header 얘도 역시 name과 value에다가 어떠한 값들을 이제 헤더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encode URL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쿠키를 지원하지 않을 때 세션 아이디를 포함한 특정 URL을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자, 인코딩은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얘는 PC가 안에 있는 컴파일러가 쉽게 기계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는 게 인코딩이라는 과정이에요. 그 인코딩이 바로 우리가 문자 셋들이 있죠. UTF-8이라든지 EUC-K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코딩을 서로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글이 깨져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get header name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send redirect 요거 많이 쓰는데요. send redirect는 우리가 어떠한 요청이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로그인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를 처음에는 우리가 보여주다가 얘가 어떠한 특정한 페이지를 딱 만약에 우리가 누르면 우리가 이 메인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메서드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로케이션을 주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리다이렉트 응답을 보낸 후 특정 URL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딴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쓰시다가 저랑 같이 실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쓰시면 되니까요.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살펴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도 안 들어보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는 게 반복이 다음에 또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죠. 자, 이제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는데요. 자, 서블릿의 사용도가 높은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빠른 응답 속도죠. 왜? 메모리 하나 생성, 응답 객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재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블릿은 최초 요청 시 객체가 만들어져 메모리에 로딩되고 이후 요청을 할 때는 기존의 객체를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동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이 만들어질 때, 자, 객체 생성 최초 한 번, 맞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본 init 메서드 최초 한 번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두 개, 두 퍼스트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요청할 때마다는 이제 두 개시냐 두 퍼스트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init 메서드는 한 번밖에 호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개하고 두 퍼스트는 우리가 계속 요청할 때마다 요청되는 호출이 되는 메서드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디스트로이는 역시 객체가 제거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서블릿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재컴파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버를 재가동을 할 때 등등 아니면 우리가 연결을 끊었을 때 등등 그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디스트로이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는요, 서비스 메서드는 두 개다고 두 포스트가 없을 때 자동 실행되는 콜백이에요. 콜백은 뜻이 뭐냐면 콜, 부른다, 백,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는 자동으로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콜백 메서드는. 알겠죠? 하지만 얘는 두 개시나 두 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만 실행을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통상 서비스 메서드는 보셨다시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뭐 거의 뭐 우리가 따로 불러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블릿 객체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생성이 되고 아울러 그 생성된 객체를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거에 대한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 동작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아울러 서블릿 객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바 파일에 클래스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미 앞선 장에서 우리가 두 개다고 두 포스트를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상기시키도록 하시고요. 두 get은 폼 태그에서 get 방식으로 두 first는 그리고 두 get은 뭐였어요? 실행되고 브라우저에 바로 입력하면 또 두 get이 실행이 됐죠. 그죠? 반면에 post는 폼 태그에서 포스트로 메서드 방식이 포스트로 전달이 되어야 두 포스트가 실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get보다는 두 포스트가 훨씬 보안에 강하다라는 사실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됐나요? 요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고요. 서블릿이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init하고 destroy 메서드 관련해서 우리가 init 초기화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선처리와 후처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지기 이전에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선처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트로이, 그죠? 메서드가 호출되고 난 다음에 무언가 우리가 작업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후처리를 우리가 이제 작업이 가능을 한대요. 그래서 이닛이 서블릿 객체가 생성이 되고 우리가 요렇게 어노테이션, 포스트 컨스트럭터라는 얘 메서드, 얘 어노테이션을 주고 어떠한 우리가 행위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이닛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좀 체크도 하고 뭐 이런 인증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다면 우리가 따로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포스트 컨스트럭터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먼저 init보다 얘가 먼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물론 자원 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여기에 끝나고 나서 얘가 후처리를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저 누구죠? 클라이언트들한테 잘 제거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을 해주고 서비스 UI를 편하게 한다든지 서비스를 편하게 한다든지 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담고 싶다면 역시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free destroy라는 뭡니까?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후처리는 잘 뭐 크게 많이 이 방법은 쓰지 않는데 이러한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들어는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 다음 볼까요? 네, 요까지 하고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예제를 좀 치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예제를 실습을 좀 해보고 몇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HTML 폼 태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이론 시간 때 제가 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여러분들도 태그가 이래서 좀 중요하구나 공부를 해야겠구나 왜 태그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서블릿의 이제 뭡니까 작동 방식 이렇게 그죠 스레드 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한된 스레드 개수에서 우리가 작업 큐에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요청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서블릿이 자바 파일을 쓰면 멀티 스레드를 생성해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역시 서블릿이 한번 메모리에 상조가 되면 그거를 바로 제거를 하지 않고 얘는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응답 속도가 타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은 한번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